감각기관, 귀. 우리가 귀는 보통 듣는 것만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각, 듣는 것뿐만 아니라 회전하고 그 다음에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평형 감각까지 같이 담당을 하게 돼. 그래서 귀를 생각할 때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평형 감각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라인이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익힌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일단 귀의 구조와 기능을 이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 그런데 얘가 눈처럼 많진 않지만 눈에서도 우리가 되게 기관이 많았잖아. 거기에 있는 구조에서 외울 게 많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에 못지않게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서도 내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뭐 소리를 듣는 과정 혹은 몸의 기울어진 회전을 담당하는 그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라인을 따라서 그 기관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거기에 앞서서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청각이랑 평형 감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청각은 귀에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이다.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이다라고 돼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눈 같은 경우는 눈은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피부 같은 경우는 뭐 통, 압, 촉, 냉, 온 이렇게 5가지가 있어서 걔네가 각각 뭐 통점은 통증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압점은 이게 누르는 힘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등등의 그 애들 담당하는 그 자극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눈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극이 있는 건데 청각, 귀에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런데 그 소리라는 게 뭐냐?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음파다. 물체가 어떤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이 공기라는 걸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공기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형 감각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청각과 관계없이 몸의 회전,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 기울어짐을 느끼는 감각이다. 특히 이제 몸의 회전을 회전 감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은 위치 감각을 느끼는 감각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되어 있는 경로, 귀에 있기는 하지만 따로 되어 있는 경로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청각을 먼저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청각은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소리에 의해서 전달되는 음파를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귓바퀴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귀 밖에 있잖아. 귀가 이게 이제 귓바퀴거든.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를 모으는 역할에 약간 깔때기처럼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소리가 들어가면 고막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 고막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 그거를 우리는 웨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 귓바퀴가 있었고, 밖에서 소리를 모은다고 그랬지. 소리 모음. 그 다음에 고막을 우리가 진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 소리가 가게 되는데, 걔네가 연결된 길을 우리는 웨이도라고 하는 거지.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통로, 이걸 웨이도라고 한다. 자, 고막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고막은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아주 얇은 막이지. 요즘은 사실은 집에 오디오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잘 모르지만 스피커 같은 거, 뭐 CF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스피커가 둥둥 하면서 앞에 있는 판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고막이 진동을 하게 되는 거야. 다 소리가 왔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고막에 연결된 귓속뼈라는 게 있어. 귓속뼈라는 게 있는데, 이 귓속뼈는 그 소리를, 고막이 이제 진동을 했잖아. 거기에 있는 진동을 증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뭐 조선시대나 뭐 그런 옛날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죄인을 들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옆에 서 있는 부하들이
죄인을 들랍신다 하면서 이제 크게 말하거든. 그런 것처럼 고막이 소리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귀속뼈가 소리가 왔다 하면서 증폭하는, 크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인 달팽이관이 이제 중요한데, 달팽이관에는 왜 중요하냐면 청각세포가 있기 때문이야.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얘는 진동 혹은 소리, 문제에서 진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소리로 나올 수도 있겠지. 소리 자체가 이제 진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존재해요. 우리가 기관에 대해서 배울 때는 그 기관의 모든 그 구조들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밖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그 뇌로 전달하기 위해선 신경이 필요해. 신경이 어떤 길 같은 건데, 근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또 보고를 하는 세포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도 시각세포가 있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부에서도 그 피부 세포가 있었고, 그 감각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청각도 청각세포가 있는 거야. 그 각각 거기에 도달을 해야 이 앞에서 애들이 했던 것들이 뇌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달팽이관에 그 청각세포가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너네가 까먹었을까봐 하나 더 얘기하면, 눈 같은 경우는 시각세포가 어디에 있었지? 망막에 있었지. 그 망막 중에서도 제일 그 시각세포가 많아서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뭐였지? 황반이었지.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세포, 청각세포, 아니 우리가 뒤에 가서 하게 될 후각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는 기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달팽이관에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 마지막에 청각, 신경, 이제 뇌까지 전달이 되는 거지. 귀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기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경로대로 정리를 한번 하면은, 일단 맨 처음에 소리를 모으는 귓바퀴가 있었고 소리를 모은다. 그 다음에 귀를 따라 들어간다. 통로. 그치? 그 다음에 고막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그래서 소리에 의해서 얇게 진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귓속뼈가 그거를 증폭합니다. 누가 왔어. 그러면은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이 5가지가 소리를 듣는 과정과 관련된 구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한 이외의 나머지 애들은 뭘까? 청각과 상관이 없는 애들이겠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청각 성립 경로와 상관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게 되면은 반고리관, 그 다음에 전정기관, 귀인두관, 이게 가장 사실 대표적이고, 옛날에는 이게 그림에 사실 표시가 없었고 학교 시험에서도 이게 표시가 될지 잘 모르겠어서 잘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각신경은 내가 지금 건너뛰긴 했지만 청각신경까지가 아까 전에 그 귀의 구조까지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평형감각신경을 학교에서 만약에 언급을 했으면 그것까지 쓰지만 보통 이제 기관은 이렇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가지는 무엇을 담당하냐?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리처럼 생기고 고리가 3가지 방향으로 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세반고리관이라고 옛날에는 했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반고리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리처럼 생겼으니까, 고리는 링이잖아.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겠지. 달팽이 가지고 회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달팽이처럼 생긴 이 부분은 뭐였어? 청각세포가 있는 곳이었지. 청각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였고, 이 위에 있는 3개의 고리가 회전을 담당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을 담당해요. 이 안에는 작은 알갱이,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막 이제 회전을 하면 우리가 회전을 한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물이 있어. 물이나 커피 같은 게 있어. 거기에 커피를 이제 너네 잘 안 마시겠지만 아니면 핫초코 같은 거를 타가지고 마셔. 그러면 그걸 섞기 위해서 젓가락이나 숟가락 가지고 막 이렇게 휘젓잖아. 막 휘저은 다음에 숟가락을 뺍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있는 물이 가만히 있어? 아니지. 내가 지금 회전한 방향으로 계속 돌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걔가 이제 멈추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코끼리 코나 이런 걸 해가지고 코를 자꾸 막 빙글빙글 돌면은 이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전을 하다가 멈춰. 너네가 TV에서 많이 봤을 거야. 코끼리 코를 하고 멈춰서 어디까지 가십시오 하고 막 예능 같은 데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회전을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핫초코를 탔을 때 이 물이 계속 움직였던 것처럼, 숟가락을 빼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회전을 멈춰도 이 안에 있는 알갱이는 관성에 의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전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갱이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아직도 회전하고 있다. 그래서 어지럽게 느끼게 되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 전에 이 반고리관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이 알갱이가 빠져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는데 자꾸 어지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그 알갱이들이 빠져나와서 귀 속을 막 돌아다니는 거지. 사실 그 상상을 하기에 어떤지 잘 모르겠어. 이게 귀 밖으로 완전히 나온다면 우리가 막 귀지처럼 밖으로 나오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딘가 이 기관 안에 껴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나 봐. 그러면 그걸 움직인다고 느끼고 어지럽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거를 이석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석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알갱이들이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심하게 움직이지 않고 막 잘 때도 누워 자면 안 되고 막 앉아 자야 되고 막 두 달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요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회전한다고 느낀다는 거야. 그게 반고리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반고리관, 너무 대놓고 반고리관, 너무 대놓고 달팽이, 그 중간에 화살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정기관. 얘는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게 돼요. 여러분이 시소나 이런 데 올라갔을 때, 어떤 난관 같은 데 올라갔을 때, 내 몸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느끼고 왼쪽으로 몸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전정기관 때문인 거야. 알았죠? 반고리관, 고리, 원, 회전. 그 다음에 전정기관, 몸의 기울어짐을 담당한다. 얘네들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청각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대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신경이 있었잖아. 얘도 평형 감각 신경이 있는 거야.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 지금 굵게 되어 있죠. 지금 달팽이관에 되어 있잖아. 이거를 이제 그 청각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대놓고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 지금 붙어 있는 얘네가 평형 감각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TV나 핸드폰이나 뭐 선풍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 안에 많은 기관들이랑 구조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긴 선을 통해서 콘센트에 꼽아야지 이 안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많은 자극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뇌까지 전달되는 이 줄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신경인 거야. 그래서 이 평형 감각 신경과 청각 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게 귀 인두관인데, 귀 인두관은 이렇게 지금 관처럼 이제 말 그대로 돼 있죠.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갖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압력을 갖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높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뭐 산 같은데, 산간지대 같은데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고속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갑자기 기압이 아래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귀가 먹먹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지.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귀가 먹먹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공기가 많이 있어. 공기가 많이 있고 그 공기를 내가 좀 많다를 이제 화살표로 길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를 누르는 힘, 압력이 엄청 센 건데 그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으로 우리가 몸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게 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만약에 밖에서 미는 힘이
더 세게 되면은 우리가 볼도 움푹 들어가게 되는 거고 팔도 움푹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치? 움푹움푹 파일 거야. 밖에서 누가 누르면, 날 누르면 이렇게 찌부되잖아. 그런데 내 볼이 이렇게 통통하게 잘 튀어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과 밖에서 안으로 미는 압력이 같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밖에서만 공기가 날 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바깥을 미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건데,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같은 힘으로 밀고 있었는데 바깥에는 그 공기가 줄어드니까 힘이 상대적으로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미는 것처럼 돼버리잖아. 그래서 고막이 바깥쪽으로 밀려. 귀가 먹먹해진다는 거는 고막이 바깥쪽으로 밀린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압 차이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이 귀 인두관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문이 있는 건지 그 안에 있는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작용함으로 인해서 열린다라고 표현해. 열리게 되면은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그 먹먹한 기분이 사라지는 거야. 고막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침을 삼키고 뭐 입을 벌리거나 뭐 코를 막고 하고 이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귀인두관의 작용입니다. 자, 다시 여기 이제 밑에를 한번 읽어야 되겠구나.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고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뒤에 가서 뉴런 같은 걸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게 감지하는 지금 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감지를 하잖아. 이게 감각기관이잖아. 감각기관이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그 자극을 가지고 전달을 하면은 뇌가 그거를 전달을 받아서 감지를 하고, 자, 명령을 해. 몸이 너 지금 오른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아. 아니, 너 너무 회전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멈춰. 아니면 왼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운동기관이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자, 반고리관의 얘는 회전을 담당하는 우리 반고리관, 고리 모양 동글동글 회전을 생각해요. 그래서 회전을 놀이기구를 탔을 때 몸에 기울어진, 그러니까 회전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웃긴 게 뭐냐면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회전하는 방향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각, 성립, 경로와 상관이 없는 거지. 청각이랑도 상관이 없지만 당연히. 그 다음에 전정기관 같은 경우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내가 앞으로 간다, 망했다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기울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거, 내가 약간 밑으로 눌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 평행도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이 과정도 다 전정기관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듣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다 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네는 소리를 듣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평형감각 신경도 당연히 관여하지 않겠지만 구조에서 이제 뒤로 빠지는 선이다 보니까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4가지긴 하지만 이 3가지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